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의 특징적인 점이 바로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사실상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상태죠. 그 외에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그 외에 사실상의 성장주 성격이라든지 사이클 산업군들, 뭐 경기 민감 산업군들은 그렇게까지 뭔가 두드러지는 흐름, 즉 주도주 성향으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은 코스피 내에서 여전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시장에서 조용하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죠. 대표적으로 국내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 중심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국내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유한양행 오랜만에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올해 들어서입니다. 차트를 당겨놓고 보면 아직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기에는 많은 매물대가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제약사 중에서 사실상 국내 탑5 내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실적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라이센스 수익이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올해 내내 좀 실적 성장이 계속 좀 기대가 되는 상태고 거기다가 유한양행의 항암 신약인 렉나자 요게 지금 진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들에게도 아주 유효한 유효성들 그리고 안전성 두 가지 모두 확인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국산 항암 신약 중에서 최초로 1,000억 원의 고지를 좀 넘을 거란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국내 톱티어 제약사뿐만 아니라 지금 또 대표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메인인 셀트리온 계열들 여기도 조용히 잘 올라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벌써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신고가 부근에 좀 근접해 있는 상태고 최근에 말이 많았죠. 뭐 오너 리스크도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V자 반등에 지금 성공을 하면서 다시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1분기 이 셀트리온의 시밀러 매출이 4천억을 돌파하면서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주력 제품으로 평가받는 램시마가 점유율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점들. 그것도 가장 타겟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에서 뭐 사실상 지금 현재의 셀트리온의 주가는 당장은 유럽의 램시마 점유율이 주가의 현 상황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고 뭐 향후에 미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어쨌든 올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가 어, 2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방향성이 남은 올해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가 되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기대감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국내 K밀 지수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한양행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의 추세가 바닥권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국내 바이오업황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법한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대표적인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의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회복되는 국면에서 지금 또 세계 3대 암학회로 평가받는
바로 ASCU가 열린다라는 거죠. 이게 세계 최고 권위의 암학회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를 포함해서 참가하는 국가만 무려 150개 국가입니다. 여러 학회들이 있지만 사실상 다른 학회보다 기술 수출이라든지 또는 파트너링이라든지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 이슈들이 나오는 학회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그 이유의 이유를 좀 찾아보면 다른 초기 연구 성과를 주로 다루는 거에 비해서 이 아스코는 조금 더 진전되면서 이 세부적인 연구 결과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도 참가하는 기업만,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기업만 무려 4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참가한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발표되는 논문 수만 무려 2,900여 건, 뭐 거의 3,000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규모의 학회고요. 국내 기업도 꽤 많이 참가를 합니다. 대충 리스트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고 계시는 앞서 설명드린 유한양행이라든지 GC셀이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넥신이라든지 뭐 HLB, 에이비온, 크리스탈로믹스, 유틀렉스, 카나리아 바이오, 뭐 여기 엠클론, ST큐브, NK맥스 등 뭐 주요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도요 상당히 많이 참가를 하고요. 참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바이오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암학회가 또 일정이 다음 주부터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긴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저는 방금 제가 나열해드린 그 수많은 리스트의 종목들 중에서도 유독 한 종목이 들어와요. 바로 에클론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바로 오늘의 5% 공략주고요. 에클론이 이번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요. 바로 카트 치료제, 그러니까 메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이 AT101에 대한 임상 일상 결과값들이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연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 메인이 될 거고, 핵심은 그거죠. 독자적인 항체 개발 플랫폼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다른 4종의 카티 치료제가 모든 마우스 유래의 항체를 사용했다라는 점과는 지금 에클론의 메인 파이프라인은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8일이죠. 요때 피로침 나온 날 4월 18일에 임상 일상 중간 데이터 값에서 중간 용량 투여근 환자 모두로부터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졌다가 하필 이 시기가 4월 18일, 4월 20일 이때가 코스닥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빠졌죠 많이. 2차 전지 때문에. 그러다가 증시가 또 안정화되니까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임상일상 중간 결과값이 상당히 유효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ASCO 암학회에서도 임상일상 최종 결과값이 매우 좋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벌써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변이 없다면 이번 임상일상은 무난하게 성공할 것 같고, 문제는 그게 아니죠. 사실 카티 치료제의 본질적인 테스트는 이상부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바이오테크 기업들 말씀드릴 때 반복적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인데, 국내 테크 기업들은 글쎄요 3상까지의 성공 비율이 불과 5%도 채 안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에서 2상까지는 잘 가요. 중요한 거는
대규모 임상 들어가면 여기서 또 실패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반복해서 나오죠. 역사적으로 너무 저희는 실제 눈으로 많이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저는 삼성까지 기다리는 매매 전략 이런 거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높은 기대 수익보다는 이번 학회 일정을 토대로 그리고 좋은 데이터 값에 대한 결과 값을 기반으로 단기간의 트레이딩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일상에 대한 결과값이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암학회에서 일상 결과값이 발표되기 전에 그냥 단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시세를 좀 누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결과값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앱클론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